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오늘도 삼성전자 꿈을 꾼 천만입니다. 늘 삼성의 꿈을 꾸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교시 6시부터 딱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도 돼요. 그렇고 머릿속에다 키핑할 필요는 없고 그냥 즐겁게 듣고 삼성전자가 삼성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소식만 여러분들 캐치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암기 과목도 아니고 삼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논문 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듣고 삼성의 소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듣고 부담 없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그 사법 리스크를 이제 모두 한번 털어야 돼요. 너무 많아요. 사법 리스크. 너무 많다. 일단 이게 사법 리스크가 삼성전자나 삼성의 모든 기업들을 내가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리고 이제는 앞으로는 주식회사 삼성, 삼성으로 이제 지주사, 지주사 체제로 전환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썰을 푸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다. 준법 문화가 삼성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젠 하겠다고 이정훈 부회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 준법 문화를 이제 지키겠다는 거죠. 그 삼성이 지난 2020년이죠. 2월에 외부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그 준법감시위원회가 있어요. 준법감시위원회. 이거를 통해서 약 2년간 경영권 승계 문제나 노사 문제, 그러면 시민사회 소통을 강도 높게 이제 관리를 했어요.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 부회장이 줄곧 준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고, 그리고 저부터 준법을 거듭 다짐하겠다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꼬여가지고 이분도 굉장히 좀 처벌도 많이 받고 했는데 결국은 그래요. 잘못한 것은 처벌 받아야겠죠. 처벌 받고 그에 대해서는 죄값 치르고 다시 반성하고 다시 열심히 이제 삼성전자 열심히 키워야겠죠.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삼성그룹을 잘 이끌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는 그 이번 경영 복귀하고 그 연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뉴 삼성의 준법을 최우선 가치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뉴 삼성. 그리고 경영 시스템 전반을 손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주회사 체제인 주식회사 삼성이죠. 주 삼성으로 이제 준법 경영이 이제 완성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흐름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28일 재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했어요. 미래전략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 역할은 삼성전자 사업지원팀, 삼성생명, 금융 경쟁력 제고팀 이런 게 생겼어요. 삼성물산, EPC, 경쟁력 강화팀 등 이게 세 갈래로 쪼개져 가지고 각자의 전담팀이 이제 4년간 운영됐습니다. TF팀이 운영된 거예요. 하지만은 그 최근에 장기화된 그 TF의 업무 비효율이죠. 업무 비효율이 나타나면서 삼성은 현재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해 삼성은 현재 그 경영 시스템에 대한 그 진단과 지속 가능 경영 체제 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이제 맡긴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컨설팅 결과가 이 부회장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이런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에요. 이와 별도로 이제 준법감시위는 지난 8월이죠. 고려대 그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뢰한 최고 경영진의 준법 위반 리스크 유형화가 있습니다. 그 유형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에 대한 평가 지표나 점검 항목, 설정 하는 그런 연구 용역의 그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용역 보고서를 승인했다. 그리고 이제 내달 1일에 삼성 사장단 인사가 나올 것 같아요. 인사가 곧바로 이제
조직 개편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두 가지 보고서의 내용이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 같다. 상당히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 같다.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도 그룹을 총괄하는 그 새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도 또 다른 미전시를 만들었다는 그런 세간의 여론을 의식해서 아예 그냥 주식회사 삼성 지주사 체제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금투업계에서도 그래요.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결국은 삼성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회장이 경영 복귀 후에 그런 일련의 조치들은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버려야 돼. 털 털고 깨끗하고 클린한 그 주식회사 삼성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이제 정지작업으로 이제 해석된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해야죠. 깨끗해야지. 이제 지저분했으면 확실하게 청소하고 새롭게 탄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은 2017년 지주사 전환을 시도했다가 계열사로 간 그 지정 분리 문제하고요. 정치권에서 지주사 전환을 어렵게 하는 그런 관련법 개정 등이 추진되면서 돌연 포기한 바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 관계자가 삼성이 폐기한 것은 삼성전자의 그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삼성물산 등을 축으로 해가지고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 준법은 이 부회장이 동행 경영과 그 철학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준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사업장의 그 식당 두 곳이죠. 이것을 이제 공개 입찰한 데 이어서 이달 6곳도 이제 마찬가지로 추가 개방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향후 전 사업장의 사내 식당으로 이제 확대할 방침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전기, SDI 등 그런 주요 계열사 사내 식당도 이제 외부에 이제 개방된다고 하네요. 또한 조만간에 그 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계열사에 할당했던 그 시설 관리 사업까지 모두 외부에다 공개 입찰로 개방한다는 겁니다. 개방한다. 일단은 그 평소 사회와 함께 성장을 강조했던 이 부회장의 그 동행 경영에 따라서 삼성은 대규모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은 앞으로 이제 사내 식당과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그 내부거래 비중을 계속 낮춰갈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보면 내부 거래라는 게 삼성뿐이 문제가 아닐 거야. 대부분 기업들이 내부 거래를 많이 하는가 봐요. 친인척들한테 일감 몰아주기 하는데 하여튼 내부 거래는 좀 약간 제가 봐도 근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경영진들한테 좋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 투명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하여튼 사법 리스크는 글로벌 현장 경영의 속도를 내야 할 이 부회장의 발목을 잡는 아예 묶어버리는 최대 걸림돌이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그 열흘간의 미국 출장에서 이제 급하게 귀국한 이유도 결국에는 재판 출석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재판만 아니었으면은 좀 더 해외 돌아다니면서 영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결국은 재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준법 경영 이게 가장 절실한 사람이 누구겠냐? 이 부회장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아주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내가 볼 때 뼈저리게 아예 이번 게 탈탈 털고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삼성의 모든 계열사들이 아주 시원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린하게 성장하길 한번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또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1교시로 한번 전달하는 겁니다. 2교시 때 봬요.